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총각입니다. 3년 전쯤인가 친구가 살고 있는 섬에 놀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 제대 후 일자리도 없고 뭘 해야 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군대도 조금 일찍 입대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가 사는 곳은 추자도이며 추자는 상추자 하추자로 나뉘는데 친구 집은 상추자 쪽입니다. 그곳은 정말 공기도 좋고 낚시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낚시도 하고 잡은 고기로 회도 먹고 친구 부모님이 매일같이 싱싱한 찬거리로 밥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5일간 편안한 시간을 보냈었고 일이 생겼던 날도 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쪽으로 오더군요. 한 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한 분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뭐 좀 잡히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잡은 건 고등어 몇 마리와 전갱이 몇 마리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잡어들만 좀 잡히고 비싼 고기들은 안 잡히네요 하고 답을 합니다. 젊은 여성분은 신기했는지 오토바이에 내려서 저희가 있는 방파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물고기 잡은 통을 보더니 신기하다는 말투로 이거 고등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라고 말하면서 활짝 웃네요. 저는 밝게 웃는 그녀가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도 낚시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친구가 낚싯대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주며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건네줍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면서 언니 나 조금만 해봐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언니가 허락을 하니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좋아합니다. 저는 미끼 끼우는 방법과 채비를 던지는 방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던져도 보고 미끼도 끼워보고 합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단발머리에 갈색으로 염색을 했었고 몸매도 날씬하고 작은 키에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동생은 20대 초반 저랑 비슷한 나이이거나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 같았어요. 언니라는 분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성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녀는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고기는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언니라는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방파제 끝쪽에 가 있으셨고 친구와 저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낚시를 하던 방파제 쪽을 바라보니 그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빠르게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가 방파제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어서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며 괜찮냐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팔꿈치도 까지고 여기저기 상처들이 보이더군요. 언니와 친구 녀석도 그녀 곁으로 왔고 다들 괜찮냐고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추자도에 들어올 때 렌트했었던 차로 그녀를 태우고 근처 작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조금 하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 좀 쉬라는 말과 함께 약을 찌어주셨고 저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도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거라고 하며 집은 부산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사투리는 안 쓰더라고요. 그녀를 내려준 뒤 저는 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며 제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혹시 갑자기 아파지거나 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친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는 생각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는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한번 놀러 오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와 만나게 되었고 친구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저희는 셋이서 일단 밥을 먹으러 작은 횟집이면서 식당인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도 여기 놀러 왔으며 집은 경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심 아쉬워하는 말투로 부산이랑 가까우면 좋을 텐데 하며 몇 번을 한탄하는 식으로 말을 뱉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보다는 저한테 더 관심을 가지는 눈치였거든요. 아무래도 친구라 경쟁심도 있어서 친구도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농담도 하고 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저라는 걸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가 화장실 간 사이 제 친구는 저 여자분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좀 있다가 눈치 봐서 자리를 피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는 아버지 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너무 매력있고 귀여운 여자 같았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투리도 살짝살짝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귀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서로 너무 집이 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런 일들은 있고 지금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저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술집을 나왔고 그녀가 조금 걷고 싶다고 하네요. 그녀와 저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와서 먼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니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를 한참 쳐다보다 저도 모르게 입맞춤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술이 취해서였는지 여기가 어디라는 인식도 없이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를 확인한 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당연하지 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와 한 달에 2번 정도를 서로 오고 가며 만났지만 결국 얼마 안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자주 되다 보니까 서로 소홀해지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저에게 좋은 추억만 남겨준 그녀가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소 동호회 활동을 통해 즐겁게 인생을 나누던 분들 사이에서 벌어진 금지된 유혹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취미생활 속에서 우연히 터져 나온 스와핑 제안이 한 남편과 여러 부부의 인생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동호회 모임의 현장과 그 속에 숨겨진 인물들의 깊은 내면,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한 그 순간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소 등산과 문화생활을 즐기며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가족은 늘 제게 큰 위안이었고 아내와 2 자녀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꾸려나가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가 모임에서 만나는 동호회 회원들과의 대화는 인생의 여러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주로 50대 이상, 때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모여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등산과 여행, 문화행사 등을 함께 즐기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 덕분에 무리 없이 모임에 녹아들어 여러 회원들과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저는 가족을 위해 언제나 정직함과 책임감을 우선시해왔기에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모임이 열리던 날, 모임 장소인 한적한 산장에서 평소처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던 중 한 부부가 분위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부부는 이미 동호회 내에서 오래도록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고, 아내 역시 부드러운 미소와 지혜로운 말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들이었죠. 그러나 그날, 그 남편께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도발적인 농담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모임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은 평소 신뢰받는 인물이었으나 이날은 어쩐지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요즘 우리들 사이에 조금은 색다른 자극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웃음 속에 감춰진 진지한 의도가 담겨 있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어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서로의 파트너를 교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평소 가족과의 신뢰와 책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제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갈등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여러 부부들은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으나 곧이어 몇몇 부부들은 그 제안 뒤에 숨은 도덕적 딜레마와 금단의 감정에 대해 조용히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남편의 당당한 표정과 모임, 내 일부 부부들이 어색하게 웃는 모습 속에서 단순한 농담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후 각자의 길로 돌아가며 저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조용한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어왔던 제가 그 한순간의 제안 앞에서 도저히 상상치 못한 도덕적 갈등과 금단의 유혹에 빠져들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호회 내에서는 그 제안에 대한 속삭임이 오가기 시작하였고, 제가 느낀 그 불안한 기운은 제 마음속에 이미 금지된 감정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모임이 지속되는 동안 저는 여러 회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 제안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따뜻하게 위로하던 시간들이 이날만큼은 금단의 유혹과 도덕적 갈등으로 뒤바뀌어 버린 셈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평소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 제안이 제 가족과 제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제안을 내놓은 부부는 평소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에게 의지해왔던 만큼 그 제안 뒤에 숨겨진 의미가 단순한 유머를 넘어선 인생의 전환점을 암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한순간의 유혹을 넘어선 각자의 깊은 외로움과 갈망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평소 자신을 다잡아왔던 제 가치관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음을 예감하게 되었고, 동시에 제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평범한 동호회 모임 자리에서 한 부부의 도발적인 제안과 그에 따른 참석자들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기 시작한 내면의 갈등은 앞으로 펼쳐질 금지된 유혹과 도덕적 딜레마의 서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불길한 기운과 함께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불안과 설렘, 그리고 후회의 씨앗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임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는 금지된 유혹에 대한 호기심이, 또 한편으로는 평소 소중히 여기던 가족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깊은 갈등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호회 모임에서 들려온 그 부부의 도발적인 제안은 제게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 제안과 관련된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웃음 속에 감춰졌던 그 부부의 진지한 눈빛, 그리고 참석한 몇몇 부부들의 어색한 미소와 속삭임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금지된 감정을 깨우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평소 가족과의 약속과 책임감을 소중히 여기던 만큼 그 유혹에 대해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순간의 우연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내면의 갈등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하루가 갈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정기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늘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던 평범한 모습과 달리 모임이 끝난 잠시 혼자 남은 복도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정적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이미 제 마음 한켠에는 금지된 유혹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모임 후 우연히 동호회 회원 몇 분과 함께 산책을 나갔던 그날, 분위기는 평소보다 한층 무겁고 진지해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어느 부부가 조용히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속삭이는 모습을 본 후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미묘한 감정은 과연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정말로 가족을 저버리고 금단의 길로 빠져들 위험한 신호일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소보다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꾸만 그 부부의 제안과 모임 당시의 분위기가 떠올라 얼굴에 미묘한 어색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시간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여전히 제게 큰 의미였지만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제안이 불러일으킨 금지된 유혹에 대한 호기심과 내면의 갈등은 제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깊은 상처처럼 다가왔습니다. 모임 후 여러 회원들과의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제안을 장난으로 넘겼고 누군가는 깊은 고민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과연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사건은 제 자신에게 큰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도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과연 이 금단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금지된 유혹과 도덕적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던 제가 어느덧 그 유혹의 불씨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을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애썼던 제가 어느 날 모임 후 몇몇 회원들과의 소규모 대화 중 한 부부로부터 비밀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 모임에서 내뿜은 도발적인 제안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제안임을 암시하며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이 기회를 고민해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사연을 들으시고 나서 사연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어야 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와 갈등에 빠져 있다면 어떤 말 한마디가 그에게 위로가 될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달리 혼자 남은 매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조용한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메시지에는 보내는 이의 이름과 함께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망설였으나 평소 지켜왔던 도덕적 기준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미묘한 갈망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 저는 몰래 한적한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은 어둑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미 그 부부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몇몇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묻어나는 진지함과 함께 한동안 감춰왔던 속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랜 시간 느껴왔던 갈등과 유혹, 그리고 도덕적 부담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대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저는 우선 제 자신의 입장에서 그저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질수록 참석자들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당신도 한 번은 그 금지된 감정에 몸을 맡겨보셨으면 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는 평소 억누르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으며 이미 제게도 그 유혹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대화는 점점 더 진솔해졌습니다. 여러 회원들이 자신의 지난 경험과 그로 인해 느낀 갈등, 그리고 이번 제안이 가져올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평소 가족과의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답게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고자 했으나 동시에 그 속에 담긴 한편의 위로와 자유로움에 이끌리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그 섬세한 플러팅과 감미로운 말투는 저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어느새 마음의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비밀스런 모임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갈등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자제하려 애쓰던 제가 한적한 공원에서 수줍게 시작된 대화가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며 서로의 눈빛과 미소 속에 감춰졌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진 씨와 마주하며 평소 지켜왔던 모든 가치와 도덕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스한 목소리에 마음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수진 씨는 서로의 눈빛 속에 숨어있던 고독과 외로움을 나누며 한순간 금지된 선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비밀스러운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나 농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줄 운명의 순간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의 경류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후 우리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금단의 유혹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금지된 유혹에 몸을 맡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깊은 후회와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거울을 바라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옳은가? 평소 가족과의 따스한 추억과 신뢰는 제게 큰 힘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까지 이어진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제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도덕적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밀 모임 이후 저는 동호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동료 회원들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 조용히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고 저는 그 속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자제하는 제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한순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고요한 밤이면 저는 제 내면의 소리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제 의무와 동호회에서 겪은 금지된 감정의 여파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저는 어느새 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절실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수진 씨와의 뜨거운 만남이 있은 후 제 마음속에는 한때 느꼈던 설렘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고통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부드러운 손길과 눈빛 속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위안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그날의 결정이 가져온 파국적인 결과와 함께 제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저는 깊은 후회와 자기 성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선택으로 인해 무엇을 잃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이 질문들은 매일 밤 제 마음속을 채웠고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가족과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의 금지된 선택이 가져온 상처와 배신을 마주하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내면의 갈등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책임과 성찰,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찾아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며 제가 내린 이 치명적인 선택 또한 제 인생에 큰 상처로 남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혹은 만약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